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담동 오빠 한재우입니다. 싹두싹두. 어색하죠? 네.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은 정말 미용의 찐 고수분을 제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별 말씀을. 네, 저희가 그 편집도 없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라비 토크 보셨나요? 봤습니다. 봤습니까? 편집 없고 있는 그대로 갑니다. 네,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대본도 없는 거 아시죠? 네, 대본도 없습니다. 오늘 좀 미용에 대해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멋있다. 그 원장님 꼭 저 화면 안 보셔도 돼요. 저랑 이렇게 그래요? 보셔도 돼요. 네. 술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소주 빼놓고. 네, 소주 빼놓고 그럼 양주를 좋아하시나? 아니, 맥주밖에 안 먹어요. 맥주. 네, 저랑 소주가 맥주 한잔 하듯이 네, 이야기하듯이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로데오점 박승철 원장이었다가 이제 비하인드 헤어 원장으로 다시 체인지된 제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네. 비하인드 말씀드리기 전에 살롱 말씀드리기 전에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의 압구정 로데오면은 역사가 엄청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오래됐죠. 여기 제가 오기 전에 바뀐 원장만 내분 정도 되시니까 네. 제가 그나마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래. 강남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은 이제 17년 됐는데 네네. 1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여기 있었으니까요. 제가 12년 그럼 여기는 직영이에요, 아니면 체인점이에요? 여기는 체인점이죠. 체인점인데 원장님만 바뀐 거예요? 네. 여태까지 직영이었다가 네. 제가 인수를 해서 체인점이 된 거예요. 체인점이라는 거는 보증금을 내고 로열티를 주고 이렇게. 그럼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12년 근무하셨던 네, 거예요? 12년. 네, 12년 했었죠. 그럼 고객 수가 엄청 많으시겠네요? 고객 수도 고객수인데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하고는 좀 많이 좀 다운되긴 했죠. 사실 네. 저희들도. 네.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풀려 상승세로 가는 추세고. 네. 저는 뭐 신규 고객을 안 받으니까 제 네네. 손님만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미용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실 저는 19살 때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메이크업 했다가 네, 학원 선생님이 네. 시험을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미용을 해서 붙으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용을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운 좋게 3개월 만에 붙어서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못 들어갔죠. 왜냐면 뽑는 데도 없었고 남자는 특수분장이나 있던 데 갔었는데 저는 사실 사람을 하고 손님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쉽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번에 붙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이걸 너무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죠. 그래서 지금 미용을 시작을 하셨구나. 네네, 처음에 미용을 시작했죠. 그럼 박승철 헤어에 한 19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시는 맞나요? 19년 됐죠. 한 회사에 19년? 네, 거의 올해가 딱 20년째예요. 20년 차? 네, 20년 차고 올해로 마무리를 했죠, 박수철. 네. 20년 차면은 그러면 20년 차 헤어 원장님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강남점에서는 이제 디자이너였고 네. 강남 7년을 하고 여기 와서 원장을 한 거죠. 그럼 압구정이면 로데오면은 또 서울의 중심 또 젊음의 거리 지금 엄청 뜨고 있는 지금 핫해지고 있죠. 핫해지고 있는 곳인데 그리고 이제 한 자리에서 여기 박승철 이 자리에 17년 있었던 거죠. 원장님은 말고 제가 여기 12년 있었고 그다음에 5년, 6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좋은 곳에서 원장님이 활동하셨는데 그럼 본사에도 할 수 있지 않으셨나요? 본사 어떤 거요? 박승철 본사에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본사에다가 할 수 있었냐고요? 네. 어떤 질문 자세히 이해 못했어요. 본사 일도 하셨어요 혹시? 본사 일? 네. 본사 일은 교육만 했죠. 교육만.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주고, 뭐 제가 본사에 참여할 일도 없고, 왜냐면 저는 쟁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해 시간대 도와주고 그런 건 있었죠. 그렇구나. 근데 박승철은 개념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 그냥 프랜차이즈 미용실인 거죠. 그렇죠. 똑같이 준호도 마찬가지, 이철도 마찬가지, 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었다가 이제 직영점이 없어지면서 이제 제가 인수를 받으면서 체인점이 되고. 그러시구나.
그래도 박승철 레전드 아니세요? 그때도 제가 처음에 강남점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2,000을 찍은 사람이 제가 최초였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SNS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의외로 되게 좀 쑥스럽네요. 여성스러우신데요? 절대 여성스럽지 않아요. 그래요? 약간 좀 너무 단둘이 남자 눈만 있으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을 이제 SNS를 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죠. 뵀는데 이제 뭐 키도 굉장히 크시고 되게 좀 완전 멋있는 미용쟁이 아티스트 같아 보여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어떻게 팔로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랑 5년 전에 DM도 보냈던 사이더라고요. DM도 보냈었죠. 근데 그때 차 얘기 좀 했었고. 차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SNS를 안 하시다가 최근에 SNS 활동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 SNS 갑자기 안 하시게 되고 왜 이름을 이제 비하인드라는 헤어 살롱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제가 어느 순간 현타가 좀 왔던 것 같아요. 현타.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속에 보이는 SNS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거 현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닌 걸 왜 된다고 하지? 솔직히 디자이너는 결론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손님한테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팩트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인스타나 보면 뭐 다 된대. 뭐 탈색머리도 된다고 하고. 사실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인스타에다 뭐라 하냐면 이 머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돈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교육을 받고 싶다. 이 머리를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근데 사실 그 전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교류가 많았어요. 뭐 강사분이시다, 뭐 그런 분 엄청 많았는데 그분들은 다 된다고 그 SNS에 올렸는데 제가 이 한 마디 딱 하는 순간 어느 순간 DM이 딱 끊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안 되는 거를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현타였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쪼개면서도 사실 열심히 하는 것도 모든 디자이너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하지만 되게 안일하게 일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보여주는 것만 너무 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갑자기 교류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이렇게 절연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은 딱 교육생들만 서로 문자 주고받고 웬만해서는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SNS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조용하게 일만 했죠. 일만. 그럼 갑자기 또 SNS를 왜 하게 되었나요? 갑자기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인 거죠. 꾸며서 보내서 막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사진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갖고 오시면 이 사진 갖고 오시면 얼굴만 이렇게 가리세요. 얼굴만 가리고 이런 느낌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손으로 하나씩 다 만져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저는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를 그냥 내 걸로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냥 나는 현실주의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은 일단 미용 현타가 와서 짜증나가지고 접었다. 일만 하자. 근데 이제는 나는 나의 색깔 현실주의, 그렇죠, 사실주의 그게 보여주자. 이제 슬슬 해보자. 이제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이제 나온 거네요.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 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숨은 고수, 제할 고수다. 고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냥
조금 더 많이 해봤다는 거겠죠, 사실. 뭐 네. 어떤 고수가 있겠어요, 사실. 다 고수시죠, 뭐. 여기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커트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인스타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원장님 한번 뵙고는 싶었고, 또 이런 기회 때 이제 초대를 했는데, 또 응해주셔가지고. 네, 아이, 뭐, 별 말씀. 이게 찾아와셨는데, 실제로 뵈니까, 좀 포스가 있으세요. 좀 아우라. 그런 아우라. 무슨 아우라인지 아시죠? 좀, 기품 나는, 무드한.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나는 안 해. 예, 저 말고도 우리 미용 후배분들 아니면 미용인들 아니면 선배분들 또 이제 원장님 젠 원장님에 대한 궁금하신 것도 있고 우리 원장님 이름 이야기하셨나요? 아까 했었죠? 네, 했습니다. 네. 이게 편집이 없어가지고 저 괜찮습니다. 두서가 없네요 저도. 네, 그렇구나. 아, 미용의 현타. 그 앞으로는 그거 맞다. 그 비하인드 이름 왜 바꾸게 되었어요? 그 사실 뭐 프랜차이저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이 좀 많아요. 뭘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약간 그런 제약도 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런 거죠.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약. 어떤 걸 써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디자이너마다 각양각색 색깔이 다 있는데. 네. 왜 딱 그 선을 그어놓고 이걸 침범하지 마라, 침범해라,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펌제, 내가 만든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12년 동안 왜 안 바꾸셨어요? 그때 원장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지금 저는 제 옆에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다 제 밑에 있던 선생님들이거든요. 제자분. 네, 다 제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프랜차이즈 이름을 좀 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상관이 없지만 같이 있던 친구들은 어찌 됐던 고객님은 한 번쯤은 네. 브랜드란 이름이 조금이나마 네. 심리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서 사실 이름 바꾼 것도 제가 바꾸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같이 있던 디자이너들이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바꿔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왜냐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과감히 그렇게. 비하인드 뜻이 어떻게 되나요? 뭐 비하인드가 그런 거죠. 네, 뒷이야기죠. 머리의 뒷이야기. 그러니까 뭐 어떤 머리를 하고 막 심도 있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 되게 간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도 뭐 어떤 그 사람이 뒷이야기가 궁금하고 네. 내가 머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이 들까 뭐 그런 심리로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고민도 막 며칠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번 주고받고 선생님들이랑 사실 이거 이름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이 정해준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제자를 믿었고. 네, 제자를 어차피 제자랑 스승이랑 가는 팀이잖아요. 그쵸. 영원한 동반자. 진짜 제일 오래 했었던 친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와,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같은 곳에서 있는 것 자체가 네네. 네, 맞네요. 그러면 원장님은 여기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압구정 로데오점인데 네네. 비하인드를 바꿨을 때 고객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원래 기존 고객님 했을 때. 모르세요. 모르세요?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래요. 네, 이름 모르고 커트볼을 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별로 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할 때 비하인드.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했을 때는 그래도 로데오는 이제 전국에서 각지에서 많이 오고 유학생도 많이 그렇죠. 오는 곳이잖아요.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브랜드 보고 들어온 신규 고객도 많을 건데 비하인드 이름을 바꿔서 신규 고객도 창출되나요? 노력을 해야죠. 저희 지금 바꾼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바꾼 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네, 뭐. 3월 달에 바꿨기 때문에 2월 말에 바꿨기 때문에 노력해야죠. 뭐 여태까지 했는데요. 뭐 마케팅? 그럼요. 근데 간판이 좀 안 보이던데 어디 있어요? 어디? 간판이 없습니다. 그게 맞죠? 네,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 없이 하는 거? 간판 없습니다. 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는. 왜냐면 특히 간판을 달아야 되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고 솔직히 사실 우리가 맛집도 찾아가잖아요. 진짜 밖에 간판이 없어요? 없어요. 어쩐지 간판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네. 저희는 거의 90%가 소개인 것 같아요. 아, 소개, 네. 기존 고객. 기존 고객, 소개. 이탈도 될 수도 있잖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탈되는 만큼 또 다시 또 이게 소개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서.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 다 뛰어나신데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손님들이 좀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약간 어떤 거죠? 약간 뭐랄까. 했던 기대심이 있잖아요. 네. 기대심이 있다가 다른 데 가서 그게 좀 잘못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그때는 서로 웃죠, 뭐. 뭐 머리 왜 이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냥 서로. 자신감 있으시구나. 자신감보다는 그냥 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아까 미용에 대한 현타라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보다 대선배이신 것 같고, 제가 후배로서 미용에 대한 후배로서 미용의 선배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앞으로 미용의 전망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후배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 없나요? 제가 3년, 4년 전부터 누누이 교육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네. 향후 몇 년은 스텝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스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진짜 대형 미용실 빼놓고는 지금 다들 보면 1인 샵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1인 샵들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 같이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혼자 메트로에서 나가면 처음에 여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항상 출근했던 네. 근데 더 잘하고 싶어서 혼자 솔로로 나가서 오픈한 친구들 보면 힘들어하는 친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여태까지 도와준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특히 이제 우리가 연화할 때. 그렇잖아요. 파마. 손님이 제 시간에 오면 참 감사한데 연화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뭐 염색이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파트너가 있으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향후 몇 년 안에는 아마 스텝이 없어져서 아마 혼자 더 특출나게 잘하는 디자이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지금 스텝 구하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럼 스텝이 안 한다는 거죠? 인력이 없다는 거죠? 인력은 있는데 안 뽑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윤이 적게 나오니까 오너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간에는 뭐 차라리 뭐 스페어를 뜨는 게 낫다. 예를 들면 뭐 그냥 나는 좀 편하게 놀고 주말에만 스페어 뜨고 해야 돼.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자기 손님을 어떻게 읽어서 씨앗을 뿌려서 키워서 이거를 열매를 따서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죠.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멀리 안 보고. 멀리 안 보고. 단거리. 네, 단거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인턴이 없어지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려면 실력이 특출난 친구들만 살아납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원장님 때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원장님, 선배 원장님들 얘기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왜냐면 지금 막 4-5개 하시는 원장님들도 줄여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인력이 안 인력도 인력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사실 저 아는 원장님도 일 손을 놨다가 지금 손을 다시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마이너스 될 것도 많고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은 잘 준비를 하고 싶죠.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팁이나 이런 게 없나요? 팁보다는 우리가 커트비가 전국적으로 다 너무 낮아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근데 지금 뭐 저가 미용실에 있는 원장님도 선생님도 계실 테고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되게 웃긴 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나는 손 풀고 가서 다른 좋은 데 가서 손님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습관은 절대 못 버려요. 딱 보면 보여요, 그냥. 그냥 저분은 그냥 행동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심오하긴 한데 그냥 교육도 당연히 열심히 받아야겠죠.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틀린 게 일본은 뭐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인이 아니라 스피드입니다, 진짜. 새로운 거 빨리 받아들이고 필요한 거 빨리 버려버리고 이런 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잠깐 쉬면 손이 굳는 것처럼 계속 전진을 하긴 해야 되겠죠. 뭔가라도.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사실 연화예요. 연화. 파마연화. 파마. 왜냐면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개인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트하고 막 연화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게 없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고 이 사람을 보내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네. 쉬운 것 같긴 한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아직 시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건 입장인 거고.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네. 오픈하는 거 추천해요? 그냥 이름 있는 미용실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쟁이로 일하는 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쟁이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픈은 무조건 반대. 반대보다는 예.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히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세무서 가보셨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을걸요, 정말. 정말 전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용인들 아직 만능이 돼야 돼요,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드릴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안에, 뭐, 하수구 뚫는 그런 것도 다 배울 줄도 알아야 되고, 전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원장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문 뜯어져서 갑자기 막 문 수리하느라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하수구에 뭐, 로트 들어가고 막혀고, 완전 막 다 뒤집어 다 뚫어서,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만능이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들 정말. 네. 자, 그럼 원장님 여기 로데오 거리가 네네. 되게 중심이잖아요. 네네. 여기 한양타운? 네네, 한양타운. 들어오는 게 되고 여기가 임대가 되게 높지 않아요? 높죠. 여기가 높죠. 저희가 임대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뭐 거의 800선 되니까요, 저희가. 몇 평이죠? 그러니까 52평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중심치고 800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랐던 거예요? 네, 800은? 그렇죠. 네. 원래 얼마였어? 원래 12년 전에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참 신기한 건. 맞네요. 그것만 올랐죠. 청소비만 좀 오르고, 다른 거는 그대로. 건물주가 여러 개 몇 개 있는가 봐요. 네네네. 다행히도. 감사합니다. 근데 800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그게 중심인데요, 여기가? 그래도 뭐, 다른 데도 다 비슷해요. 그래요? 네, 거의 비슷해요. 1층이 아니다 보니까. 나 궁금했어요. 여기를 중심에는 얼마일까 이래가지고. 거의 800선이라고. 돈은 많이 버셨죠? 돈은 이제 더 벌어야죠, 사실. 왜냐면, 네. 할 것도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 사실.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큰 거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펌제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펌제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편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맨 한 사람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사실 솔직히 그런 것도 있죠. 디자이너들 스태프들한테 맡기면 막 불안불안하고,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걸 딱 표본을 딱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요. 뭐 제품 하나 만드는데 뭐 1, 20만 원 드는 게 아니니까. 몇 정도 들어요? 보통 한 번 연구소 가서 왔다 갔다 하면 5, 600원 그냥 기본 그래서요. 근데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또 미팅하고 뭐 또 하면 또 엄청나죠, 사실 그게. 그렇다고 뭐 그걸 만들어 시제품을 한다,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엄청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되고 이런 게 되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뭐 신데렐라 그것 때문에 그런 운동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데렐라 사실 신데렐라 쓰셨죠? 네. 신데렐라라기보다 그런 그러니까 브랜드 말고 신데렐라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투라죠, 나투라. 맞죠. 그 브랜드 이름 신데렐라를 우리 모임에서 만든 거예요. 최초 저희 모임에서. 근데 어떻게 지었냐면 인천에 계신 원장님인데 뭐 지나가다가
성형외과 있었나 봐요.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래. 그래서 그럼 뭐 신데렐라 할까 그냥 그래서 그냥 되게 무심코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다들 쓰고 계시는 그게 분 아시죠? 복구 펌제 뭐 그 복구 트리트먼트. 그 사실 복구란 말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복구는 그죠? 사실 없죠. 그냥 결을 좀 개선하는 것 뿐인데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너무 남용하니까 사실 너무 남용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펌 할 때는 엄청 늘어지고 근데 그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 전고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초창기에서 계속 했었으니까 하루에 많게는 뭐 8, 9명을 했었으니까 진짜 많게는 개인 혼자 다른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은 타격을 받아 처음에 왜냐면 파마가 안 걸리는 거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걸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꽤 고생했죠, 진짜. 정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 그럼요. 찾았긴 찾았는데 너무 고생해서 이제 그때는 다시 제가 했던 걸 다시 부메랑처럼 돌려받는 거. 우리 옛날에 헤나 했을 때랑 똑같아요. 헤나 했을 때 염색했는데 뭐 갑자기 막 이게 뭐지? 헤나 금방 빠진다고. 우리 재료상 말 참 잘 듣잖아요. 참 신기하게 미용하시는 분들은 재료상 말을 참 잘 들어요. 재료 사장님 말 잘 듣고. 그때 막 염색 다시 유행할 때 헤나 했던 사람들은 막 그랬죠. 탈색해도 막 빨간빛 엄청 많이 나고 지금은 뭐 올라플렉스 막 이런 거 되게 많지만 그때는 뭐 탈색제 뭐 첨가제 이런 게 또 없어 그냥 흔한 뭐 PPT 뭐 맞습니다. 그런 것만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죠 사실 처음에는. 원장님 나름 좀 깊이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시술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미용의 깊이 진짜 이제 고수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기술 고수가 아니라 미용의 고수, 연륜. 모발을 좋아하는 거야. 모발을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장님 오늘 우리 제목이 워라벨 토크잖아요. 네네네. 원장님 워라벨은 뭡니까? 제 워라벨이요? 그냥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손님한테. 기억되는 사람. 원장님이 로데오 지나다니면 다 기억하지 않아요? 오래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이 동네에서 밥 안 먹습니다. 그냥 바로 집에 갑니다. 바로 헬스장 가고 이 동네에서 밥 안 먹어요. 다 알아보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알아보는 것도 알아보는데 사실 손님들 알아보면 손님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맨날 가운만 입고 있으시다가 갑자기 막 풀 메이크업하고 오신 상태에서 인사하면 누구지? 인사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순간은 죄송하더라고 손님한테. 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헬스? 그렇죠. 한지 꽤 오래됐죠. 차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도 좋아하죠. 남자 하면 다 좋아하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네, 차도 좋아하죠. 차 좋아하시고 맥주 좋아하시고. 네, 맥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할 게 사실 미용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에 저도 술 엄청 많이 먹거든요. 제가 지금 키가 181인데 되게 말랐었어요. 네, 그때 한 60kg 정도 됐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매장 말고 강남점에 있었을 때. 근데 그때 한번 디스크가 한번 터져갖고 4, 5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죠, 점점. 네. 운동도 안 하고. 끝나면 다들 그렇잖아요. 맥주 한잔 탁 하고 싶고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치킨 한 10,000마리를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맨날 끝나면 치킨을 해서 뭐 다들 뭐 그렇게 그쵸. 드시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세팅 파마 말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사실 원래 말다가 쓰러지면 나 혼자 쓰러야 되는데 나 살겠다고 머리를 잡고 같이 쓰러지고 손님이랑 너무 미안했죠. 바로 실려가서 다음날 바로 시술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됐구나.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거의 주말 빼고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은 안 하는구나. 수요일은 그래서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자, 이 어느 정도면은 이제 원장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풀어진 것 같고, 네네. 또 원장님의 이제 박승철 헤어스타일 19년 차, 거의 20년 차,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비하인드 헤어살롱 이제 오픈한 지 이제 이름 바꾼 지 일주일. 네, 일주일. 젠 원장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냥 우리 토크는 진짜 이제 뭐 고수라서 찾아온 것도 맞지만 그냥 이제 원장님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진솔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저희 워라벨 토크의 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면 저 말고도 원장님에 대한 제자분들, 후배분들, 교육생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 네네. 또 그분 통해서 원장님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 별말씀. 예, 오늘 괜찮으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 이게 또 더 뛰게 하게 되면은 원장님이 이제 또 피곤하실까봐. 예. 아, 뭐, 네. 네. 예, 자 지금까지 BI 압구정 로데오 중심의 비하인드 젠 원장님 워라벨 토크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선물이고요, 선물. 네? 이건 선물이고요.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아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인. 아니 데코에도 이뻐요. 아, 이게 네네. 청담동 성수도 라운지 바에 다 입점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물 다.